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학의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과협론의 제4강체에 들어가 가지고 부부가협하고 휴목가협하고 청론가협하고 청빈가협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협이라는 같은 정의는 자주 말씀드리죠. 가협은 찾으려면 찾기도 쉽거니와 혈을 보러 가서는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조산에서 내려오다가 용의결인 주산에서 내려오다가 현무에서 가협을 만들죠. 그냥 이렇게 훤히 터져 있으면 가협이 아닙니다. 가협을 보호해주는 낙산이나 본산에서 나가서 뻗어주는 것이 받쳐주고 있어야 진실한 가협이에요. 가협이 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것이 없이 이것만 있어서는 가협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서 여기까지가 가협이에요. 그래서 가협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혈을 표현하기 위해서, 혈은 저만하면 또 못해요. 산에서 몇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 저만한 또 못한디 결록에 그려놓은 것은 크지요. 예, 그것은 이것이 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아주 적어요. 이 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든 것은 밖에서 봐서는 보이지 않아요. 현미에서 맥이 잉태돼 가지고 가협에서 꼬투리를 펴고 나오는 것이 가협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맥기의 꼬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책에 그렇죠. 과일을 열려면 꼬투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야 과일이 크게 열린다라고 모든 책에 정의를 내리죠. 바로 이 가협에서 나오는 맥기를 보고 혈척의 꼬투리, 맥기, 처음 나오는 맥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꼬여야 된다겠지요. 가협이 빤듯이 가면 덜 좋다. 그러나 갑기가협은 빤듯에 있어야 갑기가협이 되죠. 갑기가협은 지상가협이 있고 천상가협이 있고 중전가협이 있고 도강가협, 물속에도. 그래서 하늘에도 가협이 있고 물속에도 가협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높은 곳에서 가협을 이루어주는 것을 천상가협,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가협을 만들어줘요. 또 아래에서 맺는 것은 땅에서 불과 사람은 한 3, 4m 정도밖에 안 높아요. 이렇게 가협을 만들어주는 것을 지상가협. 또 그나마도 물속에서 보이지도 않게 가협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도강가협, 물을 건너서 가는 가협. 그러니까 물이 딱 막고 있는 게 큰 강이 막고 있으면은 산이 그쳤다고 생각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속의 그 속으로 도강을 오고 있다. 가협이 도강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져야 됩니까? 천고와 천각이 있어야 돼요. 보내주는 산이 우뚝 높이 솟아 있는 것을 천고, 자식을 여워서 보낸다 해서 애로울 꽃자를 써요. 그래서 천고, 하늘 천자, 높이 홀로 서 있는 서서 가협이 도강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천고예요. 그러면 천각이라는 것은 반대편의 강 건너에 있는 곳에서 높이 어서 오라고 맞아주는 것, 이것이 천각입니다. 도강을 하려고 하는 용이나 맥이나 가협이나 도강을 하려면 반드시 천고와 천각이 있어야 도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죠? 아, 이거는 용이 도강했구나, 맥이 도강했구나. 단인자 틀린 것은 맥과 용이 도강하는 거도고 맥과 가협이 함께 도강을 하는 거고 단 이 차이만 있습니다. 이 도강을 하는 가협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맥이 가는 길에 대해서 전부 다 한 800가지 대하여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과엽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멀리서 봐서는. 가깝게 가서 봐야 조금씩 손은 마디처럼, 이런 마디처럼 살짝 높아요. 그림은 크게 그려놨으나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엽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과엽에 들어가 봐야 무슨 과엽 이렇게 합니다. 과엽은 멀리서 보고 첫째 멀리 볼 것, 두 번째는 들어가서 볼 것, 세 번째로는 과엽이 우측으로 돌았는가 좌측으로 돌았는가를 볼 것. 과엽이 좌측으로 돌면 혈도 마찬가지 맥기가 가서 맥기병에서 일어나서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맥이 나가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과엽에서 이제 우측으로 돌았으면 혈도 마찬가지예요. 맥기병에서 맥기가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가지고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과엽을 봐야 맥기봉을 찾고 맥기봉을 봐야 맥을 찾고 맥을 찾아야 혈을 찾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것을 무진장이 헤매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은 헤매시지 말고 현무 밑에 과엽이라고 하더라. 과엽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용의 과엽도 있고 주산의 과엽도 있고 현무 과엽은 진짜 과엽이고 그리고 조산의 과엽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성진 천지 그래요. 천지 그러면은 천지인 삼세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혈도 천지인 삼세로 맺습니다. 상중하로 맺는다 그 말이에요. 단 거기에서 대관령에서 오는 것, 지령에서 맺는 것, 평령에서 맺는 것, 농령에서 맺는 것 이런 것들이 틀릴 뿐이에요. 8개의 용에서 틀리고 24용에서 나오는 것 틀리고. 그러면 24용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강의 드렸었죠.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짝 들어갈게요. 8개의 용에서 8개의 용이라 하면은 즉 조산에서 탁 결인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그리고 결인을 한 곳에서 영송을 보고 24용을 찾습니다. 그러면 결인을 한 것도 영송이라는 건 결인은 어서 가거라 하고 이렇게 뻗어준 것이고 어서 오니라 하고 양쪽에 받아주는 것이고 이것이 내팔거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영송도 곳곳에 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중요한 것마다 영성이 있는 것은 대혈로 맺습니다. 그래서 영성 함부로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결인체에 영성이 있으면 대혈로 맺고 현무로 일어나는 곳에 영성이 있으면 대혈로 맺고 과엽에 영성이 있으면 참으로 더 좋고 맥기봉에 영성이 있으면 더 좋고 맥기가 들어가는 곳에 영성이 있으면 더 좋고 혈처 뒤에 결인을 한 곳에서 영성이 있으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중요한 곳마다의 영성이 있으면은 전부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내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아주 좋습니다. 대열로 맺습니다. 안전하고 살기가 범어들 못해요. 영성이 중요한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는 살기를 범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박환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박환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박환이라는 것은 산이 이렇게 푹 일어난 것, 여기서 박환을 곱 다른 데로 일어나 가지고 반드시 가면 그거 박환 아닙니다. 굽어져서 다른 곳으로 좌측이나 우측이나 굽어져서 가면은 이게 박환이라고 그래요. 또 꼭 산봉우리에만 박환이 있느냐? 그것 아닙니다. 출렁출렁 내려가다가 산이 가지 양쪽에 가지를 하나 탁 두고 좌측으로 틀려면 우측에다 지각을 노도를 두어요. 요도를. 그래서 또 좌측으로 틀려면 좌측에다 요도를 두고 그래야 안 넘어가죠. 작대기 받쳐주는 것을 요도 그렇습니다. 꺾어질 요자.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또
박화는 8개, 64개를 볼 때에 무슨 개가 동했는가를 볼 때 이게 박한입니다. 이게 꺾어진 것이 박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산이 가다 꺾어진 거, 이게 박한했구나. 꺾어져도 봉우리를 세워놓고 꺾어지면 더 좋고, 옆에다 가지를 두고 그놈 받쳐놓고 꺾어지는 것은 봉우리보다는 덜 좋고 미약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용은 가면서 출렁출렁 꺾어지는 곳마다 살짝살짝 요도를 두고 꺾어집니다. 이게 박환이에요. 주역의 64개에서 동해가지고 박환을 둘 때에는 어떻게 두냐. 이 박환의 주역에서는 동효라고 그래요. 동효. 그러면은 1효동, 2효동, 3효동, 4효동, 5효동, 6효동 그러죠. 현무에서 꺾어져서 했으면 6효동이에요. 현무가 6효동입니다. 과엽에서 꺾어지면 5효동이에요. 맥기봉에서 꺾어지면 4효동이고요. 그래서 산에서 개를 뽑아가지고 무슨 개가 동했는가라는 것을 봐야 확실하게 혈의 기륭 화복을 찾죠.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해버리면 돼요. 성진봉 이러면 하늘에는 별이 있어서 천성이라고 하고 산에는 산봉우리가 있어서 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성과 지성, 천성이 두 개예요. 하늘에는 별성자, 28수구이라고 그러죠. 별성자의 천성이 있고 이 오성과 구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오성이라 하는 산봉우리들이 금목 이렇게 출렁출렁 많아요. 그냥 앉아서 한 바퀴만 뺑 돌면 천태만상의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산봉우리들이 이 오성과 구성과 구궁으로 돼 있어요. 그 더 나아가면은 28수까지 이제 들어가는데요. 28수는 맞들 안 해요. 현재상으로는 안 맞으니까 던져버리고요. 기문도 있습니다. 기문도 던져버리고 탈진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고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산봉우리들을 성진봉 그렇습니다. 성진봉 금목수화 토성으로 만들어진 채를 오성채, 오성채에서 봉우리는 하나인데 산봉우리는 목성채인데 한쪽에다 수성채를 달고 있어요. 이러면은 탐낭이 변해가지고 문곡성 변채, 이게 탐낭은 목성이에요. 그래서 변체가 들어간 것을 탐낭 그렇습니다. 무곡, 문곡, 파군, 염정 이런 것이 구성체거든요. 너무너무 찾기가 쉬우니까 어려라 생각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조사는 무엇이다, 용어계련체는 무엇이다, 주사는 무엇이다, 그리고 현무는 무엇이다, 가협은 무엇이다, 맥기봉은 무엇이다, 혈체 뒤에서 들어오는 성진봉은 무엇이다, 또 혈체 뒤에 있는 결의는 무엇이다. 이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더 할 것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갖다 뭐 어떻게 보냐. 혈처에 앉아가지고 내반 정침으로서 역으로 돌려가지고 혈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지리학을 보는 방법. 용을 보려면 어떻습니까? 용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용이 나온 출신처는 조산이에요. 조산하고 혈하고 보태양생으로 12운성을 돌려가지고 출신처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 보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장, 사지에서 해당이 되면은 용이 죽어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 나올 때는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나게 아주 비루먹게 태어났다. 거기서 주산하고 견줘요. 또 주산에서는 왕 생왕하면은 이게 자수성가지요. 찾기 쉽죠. 할아버지 없은 게 주산에서 아버지 때 자수성가라 그러는 거예요. 왕성해져요. 이때부터 발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산이 왕방이고 현무가 생방이면 생왕방에 현무와 주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혈로 맺죠. 살기를 다 털어버려요. 부모가
왕성하니까 너 어디 뭐 애기 하나 놔두고 너희들 어디 우리 애기한테 자꾸 못해 하고 말린다 그 말이에요. 말려준다. 이렇게 혈체에서 내반 정침으로 보는데 역순을 해가지고 12운성으로 돌려가지고 기륭하복을 찾는다. 맥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의 출신이 맥기봉이에요. 현무가 아닙니다. 현무, 그래서 맥기봉은 주인봉이에요. 혀를 맺으려고 일어난 주인봉이 무엇인가? 맥기봉이에요. 현무 아닙니다. 주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맥기봉을 갖다가 맥기의 출신처 그렇습니다. 조산 보듯이 역으로 돌려가지고 보는 거. 지난번에도 강의해드렸죠. 맥기에서 성씨를 찾고 생황관대방에서 혈의 기운을 찾는 것인데, 왕방에서 맥기가 나오면은 맥기봉이 왕방에 있었으면 왕방 출맥이라고 그래요. 왕방에서 맥기가 나왔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성씨를 찾으려면은 맥기봉이 화성체면은 화생토 하니까 토성의 성씨가 딱 그 혈체에 들어가요. 토성의 성씨가 한남에 있잖아요. 25개나 돼요. 이것을 이제 음양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는 다른 데로 붙이니까 12개로 분류가 됩니다. 절대양생, 육대간항, 세빙사장 이렇게 해서. 또 음의성씨가 있고 토성체에서도 양의성씨가 있어요. 그 성씨 중에서도 이제 골라내야죠. 12개씩은 골랐죠. 음양으로 골라니까. 거기서 12운성 딱 붙여서 음양을 붙여버리면 성씨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목화성씨가 될 수가 있고 수목성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도 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용우 출신에서 생왕해야 된다. 또는 주산과 현무도 왕성해야 된다. 과협은 꼬여야 된다. 빤듯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맥기봉은 수려하면서도 튼튼해야 돼요. 생황관대방이면 더더욱 좋다. 그러나 맥기봉이 사방이라 해갖고 혈이 안 맺는 거 아닙니다. 단 들어갈 성씨가 틀리고 지기가 약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맥기봉 들어가는 해에 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자손인가는 비고 풍파객을 한번 겪고 이런 것 차이뿐입니다. 61강으로 들어갔고 부부가엽이라 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덕령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나의 부부가엽은 음양이 맞았다, 갖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부부가엽은 음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엽이 높이 있어요. 가엽이 높이 있으면서도 64개로는 천지북해가 됩니다. 그러면 천지북해만 해석해버리면 되겠죠. 가엽에서 그러니까 개가 나오죠. 현무하고 가엽하고 맥기봉 사이에서 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엽이 무슨 가엽이냐에 의해서 64개가 나와요. 그러면 혈처에서 나오는 혈처의 기륭하복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부부가엽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굴절을 이루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4개를 여기까지 오기 전에 4개를 구비를 준다 그 말이에요. 살짝 이 큰 산이라고 안 했죠. 그래서 살짝 구비를 기복의 구비를 4번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4번을 주고 내려오다가 길쭉하게 수성체로 하나의 신선의 옷구름을 옆으로 탁 펴는 것처럼 길쭉하게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엽이 길쭉하게 넓적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가엽에 들어가서 봐야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밑에는 어떻게 생기냐. 둥그스름하게 마치 말발굽처럼 하그 무릎처럼 말발굽처럼 벌의 허리처럼 둥그스름하게 살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병풍 속에 둥근 화살이 봉황의 알처럼 있는 것을 품어주니까 부부가엽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가엽을 보호해주는 영송, 이것이 이제 이것이 영이에요. 아주 영이는 우측에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올라가서 가엽을 보호해주고 좌측에는
튼튼하게 넓적하게 내려가서 양쪽으로 팍 퍼지면서 보호를 해주니까 음양가협이더라. 그래서 부부가협에서는 어진 사람이 나오고 충신이 나오고 효자가 나오고 밥은 먹고 삽니다. 아무리 작은 혈이라도 부부가협에는 화목합니다. 또 혈이 대혈로 맺으면은 삼정승의 육판서가 나와요. 이렇게 좋은 것이 부부가협입니다. 생긴 모습은 맺기가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중간에다가 풍만하죠. 풍만하게 만들어서 대혈로. 이 부부가협에서는 혈이 하나가 안 맺어요. 최하가 2개, 3개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부부가협에서는 혈이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2개나 내지 3개의 대혈로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목가협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 영성이 곧아요. 반듯하죠? 송이. 예, 영성이 곧습니다. 그래서 나무 비어서 눕혀놓은 이것이 토성체 같아도 나무가 비어서 눕혀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영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가협을. 그래서 나무 목재가 들어가는데 휴목이라. 비에 베어서 눕혀놓은 것. 휴목가협 역시 덕룡에서 나오는데 영성은 곧고 또 임금왕자 맥을 가운데다 만들어주고 이것을 임금왕자 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왕자 맥을 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이 가협이 생기는데 상에서는 두툼하게 품어주죠. 두툼하게 형성해서 임금왕자 맥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로 맥기가 내려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가협이 펑 일어나면요 불과 2, 3절 안에서 혈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협에서 일어나는 봉우리가 느스듬하게 천천히 일어나면 멀리 가서 혈이 맺어져요. 가협이 우측으로 가면은 혈도 우측으로 가서 맺기가 우측으로 가서 맺고, 가협이 좌측으로 가면 혈도 좌측으로 가서 맺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가협이 중요해요. 가협을 보고 이 가협이 탁 일어나는 것이 맺기 봉.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임금왕자의 가협 맥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로 맥이 중앙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혈은 여기서 맺는데 역혈로 맺어요. 휴목가협에서는 그냥 아래로 반드시 앞을 보고 맺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영령이 아니에요. 역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다 맺었건 돌아서서 이것을 보고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맺죠. 최소한도 한 고루 장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만왕혈이라고 그래요. 만왕혈이라고. 포담혈이나 만암혈로 맺는데 걔는 천풍구 천산돈 해갖고 천산돈캐로 나온다 그러더라. 일건천에서 나오죠. 휴목가협은 덕룡에서 나오는데 용성이 높이 있어도 곧고 중앙에다가 임금왕자 맥을 두고 혈은 그 임금왕자 밑에 바로 밑에서 역으로 돌아앉아서 포담을 보면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쉽죠? 여기에 인서 맺는 혈은 가정도 평화롭고 최소한도 한 고우로 수장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호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 밑에서는 거부도 나오지만 호걸이 나와요. 호걸이. 그리고 한 고우를 다스리는 수장이 나오고. 청릉가협, 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청릉가협에서는 수성체에서 내려가갖고 쭉 맺는데 용이 유령에서 맺어요. 유령의 유령, 놀유자. 영성이 자기 자유대로 놀아요. 그래서 용이 자유대로 논, 영성이 자유대로 놀아버리니까 용도 자유대로 놉니다. 영성을 보고 24룡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성이 자유대로 노니까 유령인데 24룡의 유령이 들었죠. 그래요. 그 유령이에요. 유령 속에서 맺는 가협인데
참 아름답죠. 이 가엽이 얇아요. 영성도 얇고, 그래서 얇으면서도 벌의 허리처럼, 개미의 허리처럼 두 개의 둥근 구슬처럼 딱 있어갖고 중앙으로 맥이 내려와요.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송과 영은 양이요, 송은 음으로 착 품어줍니다. 그래서 음양이 갖춰지고, 혈은 와혈로 맺는데 청릉가엽에서는 천례무망캐로 맺어집니다. 청릉가엽은 어디서 맺느냐? 24령은 유령이요, 영송은 자유롭게 놀고, 영과 송은 자유롭게 끝에다가 둥글고 네모지게, 둥근 것은 양이요, 네모진 것은 음으로 자유롭게 흔들리고 있더라. 그래서 유령이라고 하더라. 이 청릉가엽에서는 가엽이 박약하기 때문에 둥글면서 두툼하면 더 좋죠. 이것이 두툼해버리면은 무슨 가엽이 되느냐? 주구가엽이 돼요. 옥구슬가엽이 된다 그 말이에요. 8캐로는 무슨 캐가 나오느냐? 천례무망캐가 나온다 하더라. 그리고 이것에서 나오면은 장군혈이나 옥녀의 혈로 맺어지고 사람의 형태의 혈로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기봉을 목끝 복성체로 이루죠. 이 맥기봉이 복성체로 일어나서 좌우에다가 청릉백으로 아름답게 두고 맺는 것이 청릉가엽이라고 하더라. 이 혈에서는 짐승들을 또 사람의 혈로 맺기도 하고 24가지의 짐승들의 혈로도 맺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청빈가엽이 있는데, 가엽의 떡가래같이로 가래나무 잎사같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송은 양쪽에서 그냥 두툼하게 내려와 가지고 보내주고, 영은 날카롭게 가늘게 맺어줘요. 물속에 뜬 가랫잎 줄기는 어떻습니까? 얇고 가늘죠. 그래서 가늘면서 흔들려요. 이 가늘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습니까? 유령에서 나옵니다. 영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유령에서 나오고, 가엽이 가늘면서도 혈은 와혈로 맺는다 하더라. 청긴가에서는 맥기가 넓게 내려오면서 혈을 맺는데, 이 청빈가엽에서는 맥기가 넓게 내려옵니다. 넓게 내려오는데 내두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나? 이 내두만큼은 거칠어요. 부드럽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거칩니다. 파도 치듯이 거칠어요. 화성kel에서 화성체로 일어나죠. 8개 64개로는 무엇이냐? 천하동인계로 맺어진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문인과 무인이 같이 나오는데, 이 문인, 이거는 무인을 뜻하고 의사를 뜻하고 침을 뜻하죠. 의사를 뜻하고 문인을 뜻하고, 이거는 두툼해서 무인을 뜻하고, 이것도 두툼하니까 무인을 뜻하고, 그래서 문무인이 겸해서 나온다. 최고 올라가봤자 삼품 배설밖에 못 올라간다. 삼품까지가 최고 배설을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청빈가엽에서는 최고 올라가봤자 삼품까지 오른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옥녀혈이나 장군혈이나 촛불혈이나 등잔혈로 맺는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부가엽에서는 덕룡에서 나오는데, 가엽이 중간에서 풍만하고 음양이 하합이 되었으니까 부부가엽이라고 하더라. 이 부부가엽에서는 천지비계가 나오고, 전부 다 유덕하고 집안도 화목하고, 혈은 하나가 아니라 2개 내지는 3개 4개로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후목가엽에서는 용성이 곱고 임금왕자 맥에다가, 이게 특기예요. 임금왕자 맥에다가
영성이 고드니까 휴목가엽인데 혈은 와혈로 맺는다 하더라. 이것도 역시 덕룡에서 나오고 또 첨산돈캐로 되는데 혈은 호승예벌이나 포담혈이나 만왕혈 등으로 맺어지고 또 청능과엽에서는 이것은 유령인데 유령은 왜 유령인가? 좌우에 붙어 있는 영과 송이 흔들리고 지 마음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놀유자 해서 유령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유령에서 나오는데 괴로는 천례무망캐가 되고 또 외손도 발복하고 친손도 발복하는 것이 청능과엽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옥녀혈이나 장군혈 등으로 맺어지고 또 24개의 짐승혈로도 맺는다 하더라. 청빈과엽은 이거는 영 아니에요. 과엽에서 나와가지고 내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실은 영입니다. 이건 송 아닙니다. 송은 이것이에요. 두툼해갖고 무디해갖고 밀어내기. 갈 때면 가 하고 이제 하는 두툼하면 밀어내요. 그래 송은 날카로운 건 새침하고 침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지각이 두 개로 찢어져 있으니까 받쳐줘요. 하나만 있으면 곧아서 침이나 사침이 되는데 양쪽으로 Y자나 V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사가 나오고 무관이 나오고 그러나 벼슬이 나와도 3품 이상은 못 올라간다 하더라. 64계로는 천하동인캐가 나온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녀나 장군혈로 맺어지고 이렇게 정의를 묶어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